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내용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개념이죠.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남의 땅을 쓰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목적인데, 내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보통 지역권 설명할 땐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갑이 땅을 가지고 있고 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서 꼬셨어요. 나 좀 다니게 해다오. 설정 계약을 하고요. 또 을이 만약에 지역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을은 갑의 땅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 요 갑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합니다. 뭐 편익이 필요한 땅, 요역지. 편익을 승인해 줘야 될 땅, 이게 뭐죠? 승역지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기는데, 첫째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그림이 비슷하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 땅이 맹지예요. 갇힌 땅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갑의 땅을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이 맹지는 아니고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더라도 을은 갑의 땅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갑으로부터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다니게 되면 이게 뭐죠? 통행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갇힌 땅이면 계약 같은 거 필요 없고 무작부로 뭐죠? 남의 땅은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갇힌 땅이 아니라 길이 있다면 남의 땅은 함부로 다닐 수는 없고요. 그때는 땅 주인의 뭘요? 승낙을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치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지역권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 권리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나 좀 다닐래 그러면 뭐 승낙해 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설정 등기해 주는 바보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계약을 통해 남의 땅을 다니면 공짜면 사용대차고요. 대가를 지불하면 뭐죠? 임대차인 거예요. 지역권이란 권리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지역권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법률의 정하고는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뭐가요?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권은 뭘 해야지만 발생하게 돼요? 지역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데 현실적으로 설정 등기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지역권은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과 매치시키면 안 되냐면 현실과 매치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다. 이게 뭐죠? 개념이죠.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1.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이용하는 권리다.
2번 요욕지와 승역지의 뭐죠? 사이의 관계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요 지역권에 대해서는 일단 성질이 중요한데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종류에서 나온 건 가입표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뭐예요? 종류를 나눌 필요는 없는 거고요. 2번 지도권의 취득과 및 존속해가지고 1번 일반 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발생하게 되고요. 2번 법정지역권이라는 건 없지만 시효취득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맨 밑에 내용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적을 필요 없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뭘 해요? 취득시효하고 20년 지났다 그래서 바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해요. 조심할 것은 지역권은 점유도 하고 계속되고 표현도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점유 대신 뭘 해야지만요?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가 20년 지나면 뭘 해요? 취득시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지역권을 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권은 예외 없이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오는 내용은 뭐냐?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통로가 개설된다는 말은 기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로로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기본 시설을 해야 뭐가 된 거죠? 통로가 개설됐고요. 이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지역권을 취득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판례들은 다 뭐냐면요. 포장 안 했다. 지역권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하수도 안 만들었다. 지역권 뭐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지역권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소극적이고 다시 말하면 포장을 하거나 하수도를 한다는 것 같은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지만 취득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존속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3번 법적 성질해가지고 1. 탐물권이다. 무슨 말이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고 2번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20년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권리고요. 3번 물권이니까 뭐가 있어요? 물권적 충고권이 있죠. 그렇지만 반환 충고권 없다.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4번 비배타적 공용권. 5번 부정성 수반성이 나오죠.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지역권은 개념하고 성질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지역권자는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요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한정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갖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뭘 받고 있어요? 편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소유자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해서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뭘 갖냐면 비배타성을 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하나 더 있어요. 병의 땅이죠. 근데 병이 도로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한다면 병이 도로로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 토지에는 이미 을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역권이 있었는데 중복해서 병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토지가 굳이 뭐 될 필요는 없어요? 인접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을도 갑의 땅을 다닐 수 있고요. 병도 갑의 땅을 다닐 수 있고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이 토지를 여전히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죠? 공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역권은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비한전성. 또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비배타성이고 또 지역권은 인접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고요. 지역권이 성립되게 되면 결국은 땅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공용성을 띠게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부종성, 수반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좀 지울게요. 을이 요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는 상태면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죠. 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요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지역권은 뭐죠?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또 을이 이 땅을 팔면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의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없어지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요역지상의 권리를 양도하면 지역권은 또 뭐죠? 쫓아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요 지역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요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지역권 의미가 없잖아요. 미친처럼 왔다 갔다리 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단에 보신 6번에서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수 당사자 문제 불가분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민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1인이 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니라 전에 했죠. 해지할 때 계약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뭐죠? 해지잖아요. 그럼 해제권 행사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니까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하고요. 또 해제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뭐죠? 해제권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드리죠. 똑같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요 토지가요. 예를 들어서 을, 병, 정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갑을 꼬셔가지고 요 토지의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을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라 병도 정도 다녀요.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이면 을병정주 몇 명만요? 한 병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을병정이 이미 지역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한테 막걸리 받아먹고 포기했어요. 그래도 병가정은 여전히 이 땅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갑을병 전원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만 더 보면 소멸이 뭐죠? 부정적인 거니까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뭐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취득이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니까 취득을 억제하는 것도 뭐죠?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고 잘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고 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법점을 읽어봐야 되는데 우측에 맨에 보시면 295조령입니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왜요? 취득은 긍정적인 것이어서 한 사람만 하면 돼요. 2항 보시면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기간을 중단한다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취득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인 거죠. 293조가 나오죠. 1항.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멸시킨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2항은 가입해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96조죠. 유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따라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따로따로 기억하려면 막 헷갈려요. 막 헷갈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뭐죠?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요걸 머릿속에 가지고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효력이죠. 1번 지역권제 관리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해 가지고 300조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죠. 박스 밑에 보시면 1번 기본적 의무 1 인용 의무 냅두면 된다. 다시 말하면 을병정이 지역권을 가지고 갑의 땅을 다니고 있다면 갑이 을병정에게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 그렇게 들락달락거리네. 꼴배기 싫어도 어떻게 참아주고 받아들이면 되고 인용할 의무만 있고요. 다만 그래서 넘기시면 2번 부작위 의무 아무것도 냅두면 되고 3번 비용 부담 의무는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수적 의무해가지고 298조와 299조가 나와요. 이거 원래 안 냈거든요. 이런 거 전혀 안 냈는데 재작년이에요. 갑자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것을 내려고 출제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들으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좀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갑이 보니까 을이 끝내주는 뭐예요? 미인이에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열심히 쓸어드리고 요수조처럼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해가리게 만들어드리고 비 내리면 비 가리게 만들어드리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해요? 갑의 땅을 통행하게 됐고 갑은 아침마다 기쁜 마음으로 해 뜨면 해 가리게 비 내리면 비 가리게를 열심히 만들고 보수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이사를 가고 털복숭이 병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도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이 있었을 때는 끝내주고 기분이 좋았는데 털복숭이 병이 왔을 때는 이게 아주 지옥이란 말이죠. 병이 머리에서 어떻게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서 도저히 제명이 못 살겠어요. 이 땅을 팔고 정이 이사 왔어요. 정도 이 짓을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보시면 298조입니다. 298조.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요거죠? 승역지 소유자가 특별 승계인도 정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 별 생각 없이 이사 왔다가 아침마다 털복숭이를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돼요. 환장하겠단 말이에요. 정독이죠. 그래서 정이 이제 병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이 땅 줄게. 그러니까 나 그만 좀 하자 했더니 증여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병이 싫어. 나 땅 안 받아. 네가 해주는 게 좋아. 그럼 증여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뭐 하지 못해요? 증여를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요 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포기가 되면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바뀌어요. 그럼 포기된 부분이 국가 소유로 바뀌니까 갑은 옆에서 또 이사해서 그 짓을 또 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엽기적인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포기하면 뭐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포기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위기라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한테 넘어가고요. 그때는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299조 보시면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요?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병한테 넘어가고요. 전제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권리죠. 그죠? 말도 안 해요. 이런 권리가 독일 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과거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를 승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하여 그래서 X가 나왔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위기하는 거죠? 지역권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예,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포기에 대해서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인데 다만 뭐죠?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뭐죠? 단독행위고. 근데 위기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역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기가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 경우는 포기하면 다 뭐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아무튼 이쁘면 좋죠, 이쁘면. 그죠? 남자도 뭐죠? 잘생기면 좋아요. 그죠? 제가 가끔 보면 저 요새 좀 살 좀 빠졌죠? 안 빠졌어요, 그죠? 저는 막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막 뚱뚱한 게 싫어요. 저는 이렇게 샤워할 때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고 하거든요. 안경 쓰고 하다 이렇게 거울 보이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닌자 거북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좀 몸매가 그래도 볼만한데 옷 벗으면 몸매가 마저 적나라하게 나오고 막 안경까지 쓰고 있으니까 막 예? 그래서 막 가끔 이런 생각이 돼요. 만약에 제가 잘생겼으면 그죠? 원빈급이다, 뭐 공유급이다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남자든 여자든 뭐요? 잘생겨야지, 그죠?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여자 배구 선수다 그러면 잘하는 선수보다 뭐죠? 미인인 운동선수가 더 인기가 있고, 그죠? 전에 한번 키 크네요? 예, 이 운동선수 그러지. 배구도 잘 안 보는데 아무튼 뭐 이쁘다 그러면 막 나오고 그죠? 축구선수 안정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환도 솔직히 뭐 축구 잘했잖아요. 그죠? 유명한 축구선수였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축구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최용순이 뭐 황선홍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생겼다. 그죠? 잘생기는 바람에 요새는 뭐예요? 완전히 예능 프로에 맞아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생겼으면 성형수술 한번 해볼까요? 그죠? 대단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몸매가 저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박인비가 우승하면 댓글 보면 어떻게 완전 그냥 막 악플이야, 그냥. 대단한 선수죠. 그죠? 젊은들. 근데도 막상 잘난 체 하지 마라, 그지같이 해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지방 흡입을 받아보려고 좀 알아봤어요. 제가. 잘생기면 좀 그렇게 해서. 근데 또 그 지방흡입 의외로 5,000명당 1명씩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0명 중에 1명이 될까봐. 아무튼 SBS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TV에서. 그러니까 여자분 두 분을 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이쁜 여자분. 한 분은 안 생긴 분 해가지고 전단지를 돌렸는데 이쁘신 분은 30분간 다 나눠줘요. 이쁘신 분이 나눠줄 때는 남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저도 주세요. 안 생긴 분이 나눠주는데 그분은 2시간 동안 아줌마가 아니잖아. 아가씨니까. 2시간 동안 나눠주는데 거의 못 나눠줘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뿌리치고 화내고. 근데 아줌마 같으면 어떻게 강제로 주자네, 그죠? 근데 아가씨니까 그냥 못 주니까 거의 못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두 분을 데리고 또 웃기는 게 면 이제 국도를 갔어요. 국도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냥 본네트만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안 생긴 분이 서 있을 때는 싱싱싱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냥 때 앞에 서 있는데. 근데 미인이 서 있잖아요. 기본은 5대. 미인이 서 있으니까 차들이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비상 느끼고 후진해서 돌아오고 그런 거 보니까 남자분의 문제는 아닌데,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잘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보면서 좀 웃으면서도 쓸쓸하더라고요. 우측에 이제 지역권의 소멸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인여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권을 봤지만 이게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입법자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언제죠? 60년 1월 1일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는 시골의 어떤 마을 사람들은
지네 땅도 아니면서 뒷동산에 가서 막 땔감도 잘라오고 막 염소도 방목하고 그죠? 막 그죠? 뭐 사냥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 당신들 뭐야 라고 막 지랄거리면 이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태격을 하더란 말이죠. 아, 우리나라도 뭔가 편익을 위한 토지 사용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입법해 놓은 게 뭐냐면 특수지역권인 거예요. 교재 한번 보시면 특수지역권에서 1.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제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뭐죠? 특수지역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입법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예요. 근데 이거는 마을 주민들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염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땔감 잘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을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역권이다. 왜냐하면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양도 할 수 없겠죠. 상도성 없고 그 다음에 3번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은 있지만 편익을 받는 땅 뭐는 없어요? 요역지는 없다. 왜냐하면 땅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까? 근데 마지막 4번 자 물론 요 마을 사람과 요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되겠어요? 관습에 의해서 규율되겠죠. 만약에 간습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법 규정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라. 이런 내용인데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전세권이 나옵니다. 전세권. 일단 전세권도 은근히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을 정리해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물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지급한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요. 또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주 하겠지만 저당권의 뭐죠?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전세권은 뭐이기도 한 거죠? 저당권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자 우리가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죠. 따라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그러면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이 된다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와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임차권이기 때문에 아파트다 주택이면 뭐로 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전세 계약은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의 안 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거는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이잖아요. 왜 안 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어서 왠지 좋은 권리처럼 보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아주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특이한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아무튼 설정 등기를 해야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죠? 임차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는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살점 좀 붙여볼게요. 자, 첫째,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요. 이 전세금은 현금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또 전세권의 목적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문제를 푸실 때 자꾸 무의식적으로 건물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달 내는 건 없죠. 그렇지만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초고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뭘 청구당하게 돼요?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아도요.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요. 전세권은 뭐합니까?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만 하면 되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유는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행강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요. 먼저 집을 비워주고 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실제로 전세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받을 때 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이고 이상하다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뭐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경매를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경매.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문제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눈이 말씀드리지만 복잡하면 한도 끝이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면 간단합니다. 첫째,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이란 말 조심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뭐 등기 순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요. 두 번째 용의권.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뭐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게 있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 얘보다 빠른다면 용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두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배당을 못 받고요. 누구한테 돈을 받냐면 경락인 내수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게 되고요. 만약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의점,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된다면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그럼 배당받을 때 배당 순인데 이것도 복잡하게 기억하면 안 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지만 배당 순위가 뭐가요? 주어지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배당 순위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 한 겁니다. 경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자고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거죠? 연습 안 하시면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본인을.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겠지. 그러면 막 틀려. 다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자신감을 가지셔야 문제 어떻게 해요? 답을 찾아갑니다. 네 가지만 연습하면 되죠. 첫째, 맨 앞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병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죠.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한다. 왜냐하면 용의권이 소멸되는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자 비교해요. 얘하고 얘보다 늦어요.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매년 나와. 매년 나오는데 4번 틀려.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 가면은 동형 모의고사 해가지고 제가 내신 드릴 문제 푸시고 연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채점을 해요. 여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5번 하는데 5번 다 틀려. 왜 그런 거예요? 고집을 안 보이는 거. 뭔지 모르지만 똥꼬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매번 틀려. 고집 세워봐야 본만 피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얘보다 늦어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는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 끝난 거죠. 두 번째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 저당권자 경매를 했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 전세권 소멸되나요? 안 하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그럼 배당 순위는 뭐예요? 을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된다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람한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잘 살다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경락인한테 반환받게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높아짐인데 1번 갑 앞으로 저당권, 2번 을 앞으로 지상권, 3번 병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 지상권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되겠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그죠? 조심할 게 뭐냐면 뭔가 특별하게 이런 거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여기다 또 저제 법정 지상권 적을까요? 다시 말하면 용의권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자꾸 지상권은 뭔가 강력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배당을 받겠죠? 자, 1순위 누구예요? 갑. 2순위 누구예요? 병이다. 그죠? 왜냐하면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실행비용, 당해세, 지방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내지도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순위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상권자는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왜 없죠? 보증금이 없다고요. 그 받을 돈이 없으니까 굳이 이 사람들에게 뭘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변제권 같은 거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을이 아파트,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이사와서 임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 사이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을이 뭐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죠.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갑 소멸되고
병소멸되고 주택임차권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다 소멸되고요. 소멸됐으면 이제 배당순위는 뭐죠?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순위는 무엇을 가지고요? 확정일자 2를 가지고 결정이 돼요. 따라서 얘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고 배당순위는 전입신고한 날, 등기한 날, 주민등록한 날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뭐만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순위가 아니라 뭐죠? 3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 반드시 뭐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교재를 보면서